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며 알아볼 종목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라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종목 분석 많이 보시죠? 근데 종목 분석 영상들 보시면은 연락처를 보내주면 뭐 특급 정보를 주겠다, 미공개 정보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 연락처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한 건당 4만 원에 팔리는 그런 광고성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 찍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짜입니다. 영업사원들이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있어 보이게끔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행위이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처나 돈을 받는 행위는 절대 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으로도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하인츠 코리아 분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인츠 코리아는 여러분들이 공시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IP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UI 디자인을 맞춤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115원 가격에서 24,400원까지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죠. 상승률로 따지자면 870%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이 뒤늦게 오르는 시점에서 좀 많이 따라 붙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자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진입을 하셨을 때 단타로 많이 진입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이 단타로 물렸어도 스윙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스윙 주기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스윙 주기를 보려면 주봉과 일봉 30분 봉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이 스윙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각각의 주기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 바로 주봉으로는 명분을 찾는 겁니다. 우리 주식이 급등을 할 때 무엇을 찾죠? 재료를 찾잖아요. 이거 왜 올랐어? 왜 떨어졌어? 이런 걸 찾듯이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료적인 측면이 노출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우왕좌왕 하시면서 이거 왜 오른 거야 도대체? 자꾸 재료적인 부분으로 찾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는 차트에서 명분을 찾아야 정확한 건데 재료적인 측면으로 찾으면 맞지가 않을 수 있죠. 왜냐? 주가는 하락, 횡보, 상승이잖아요. 그쵸? 근데 재료가 노출되는 시점은 바로 이 상승 변고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이 되면 그때는 뭘 파악하셔야 재료를 가지고 지속성을 봐야 됩니다. 지속성을 봐야 돼서 우리 이런 말들 있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은 끝났다라는 말. 근데 그게 50%는 맞고 50%는 틀리다라는 말이에요. 재료가 노출됐어도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에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료를 가지고 차트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력이 매집을 할 땐 차트가 먼저 티가 나지 않게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주가를 띄울 때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그 다음 주가가 눌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눌리고 하락할 때 그때는 차트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차트가 가장 의미가 있는데 왜 차트를 중요시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 기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뭐 기업 분석을 해서 가치평가로 내가 미래적인 평가를 내서 매수하는 방법과 그리고 재료 매매 그리고 차트 매매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결국 차트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기업의 분석,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평가는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대학에서는 기업의 가치평가를 절대적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이 기업의 가치평가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심리잖아요. 심리. 결국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가치 분석이 절대적인 거라면 왜 기업이 고평가가 되거나 저평가가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느냐,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식은 심리적인 부분을 대입하지 않아서 결국 기업의 가치는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느냐, 투자 행동 심리학이라는 걸 가르쳐요.
말 그대로 이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이 차트적인 수요와 공급,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 심리를 이용해서 해석을 통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투자행동심리학이라는 게 원래는 대학의 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채택이 되면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료 매매 역시 차트의 일부의 심리를 녹여내는 거기 때문에, 왜냐? 재료가 노출됐다는 건 사람들의 기대 심리와 실망감,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차트로 묻어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차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주식은 특히나 외국과는 다르게 상장 조건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다? 기업 상장 요건이 거의 삼성전자급의 회사여야만 나스닥이나 다우존에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만 있으면 어느 정도, 그리고 실적만 되면 상장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절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주식은 작전 아닌 종목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작전 아닌 종목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세력주나 작전주들이 많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금만 있으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과 일봉과 30분 봉을 보는 이유는 주봉에서는 명분을 찾는 건데, 이 명분이 뭐냐?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주봉을 가지고 봤을 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물량이었는지 세력들이 쓴 물량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매도 물량이 없어서 적은 돈을 쓰더라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매도 물량이 많은데 매수 물량이 없어서 조금만 물량을 던져도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건 개인들이 살짝만 시장가로 던져주면 금방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매 포지션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을 관망을 할지 매수를 할지, 세력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할지, 그런 포지션을 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봉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30분 봉을 통해서 이 일봉과 주봉의 해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타점. 그럼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봉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돈은 바닥권에서 충분히 들어왔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여기서 빠질 때에는 거래량이 많았다. 이거 왜일까요? 왜 주가가 눌리는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밑으로는 다 수익 중인 매물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 뭐다? 반대로 생각하면 수익 중인 물량이 많고 반대로 물량이 떨어질 수 있다. 누르는 힘이 강해질 수 있다. 우리 작용 반작용 하죠. 세력은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돈을 많이 쓴 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돈을 적게 씁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 돈을 적게 썼으니까 반대로 우리 작용 반작용처럼 반작용이 나오겠죠. 어떤 반작용? 이 바닥권의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이 주가가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일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봉 봤을 때 역시 지금 고가권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리다가 떨어뜨립니다. 근데 반등을 할 때 거래량이 적어요. 이 거래량들보다. 그럼 적은 금액을 써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지금 물량이 빠졌다라는 건데, 지금 물량 자체는 얼만큼 빠져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들의 투매로 나온 건지 아니면 세력의 물량이 나온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하지만 추세 자체는 지금 꺾였다. M자형 파동이 나왔다라는 건 꺾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솟구칠지 여부는 한번 30분 봉을 통해서 쪼개봐야 아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뭐냐? 여러분들 유성형 캔들이 뭐냐? 이렇게 음봉형 캔들에서 윗꼬리가 달린 캔들을 유성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성형 캔들이 상승 중에 나왔다라는 건 차익 매물 실현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다시 반등 못하고 밑으로 빠지는 거라, 우리 캔들을 볼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캔들이 장대 양봉 섰구나, 유성형 캔들 섰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시그널, 세력의 시그널
포착이 어렵습니다. 시그널을 포착하려면 캔들과 거래량, 호가 이 순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당연하죠.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 다만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이 캔들의 의미가 왜 봐야 되느냐? 캔들 왜 볼까요? 여러분들 타점 잡으려고? 아니면 지지랑 저항 보려고? 왜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지지와 저항 아니면 타점 잡으려고 보세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캔들은 자동차로 비교하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방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목적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적지. 이 캔들의 위치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성형 캔들이 상승이냐 횡보냐 하락 시점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거래량은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연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를 위해선 주기 설정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가에서도 단순하게 여러분들 뭘 보냐? 그냥 등락률만 봐. 근데 등락률을 보는 게 아니고 계기판이거든요. 계기판. 여기 안에서도 세력의 움직임이 다 있어요. 우리 카레이서들 보면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속도 완급 조절이라는 하는 거고 본인들만의 그 속도 완급 조절의 기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연료를 가지고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기 위해서 최고 단시간에 시간을 주파하기 위해서 빠르게 조절을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 호가에 1, 1, 1, 1, 2, 2, 2, 2 이렇게 나오는 것들 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개미꼬시기라고 하는데 개미꼬시기가 아니에요. 척후병이라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력의 하나의 작업입니다. 작업. 개미들을 한 주, 두 주를 꽂을 수 있는 게 말이나 돼요? 움직임이 맞는 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 이제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라는 감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이 뭐냐? 세력의 신호를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이것도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90%의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은 보조지표가 휘황찬란한 사람들이 막 많을 거예요. 휘황찬란하다. 막 캔들과 거래량보다는 막 못 알아보겠어 차트가. 그런 경우에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우리 차량에 튜닝하면 어떻게 돼요? 차량 가격은 떨어지고 게다가 성능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성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차량을 팔 때에는 순정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거고 튜닝한 차량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차량 안에 계속 보조지표 넣고 뭐하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차트로 봤을 때 정말 모르겠다 할 때 그때 애매한 구간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보조지표도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합. 조합이 있고 궁합이 있는데 그걸 무작정 일목균형표 넣고 MACD, OSC 넣고 스토캐스틱 넣고 막 이것저것 넣는데 그렇게 막 조합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 넣고 저거 좋다고 해서 저거 넣는 게 아니에요. 그에 맞는 흐름을 읽어내는 지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30분 봉 내용 좀 많이 뒤로 빠졌는데 그래서 30분 봉을 같이 흐름을 읽어볼게요. 자, 30분 봉에서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물량들이 많이 털리고 떨어질 때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도 떨어질 때 물량 많고 여기서도 많고 여기서도 많고 유독 어떤 캔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비석형 캔들이나 십자형 캔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캔들이 만들어질 때는 거의 이 비석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때 만들어지고 이런 십자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건 떨어질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하지 않는다. 근데 오를 때 많이 개인들이 붙으니까 털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관심 없을 때는 십자형 캔들 하다가 위로 올라갈 때는 미친듯이 장대양봉 뜨잖아요. 이거 만약에 매도자도 없지만 매수자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주가를 급등시켰다면 장대양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갭상승이 나와야 되죠. 근데 주가 급등하니까 그때 개인들이 막 달라붙으면서 세력이 물량을 처분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물량 들어오는 적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0원대 보세요. 이건 거래 정지당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본격적인 이 시점에서 거래량 발생되고 물량 털어내고 다시 거래량 발생되면서 물량 털어내고 그리고 물량 털어내면서 같이 끝부분에서 계속 털어놨다.
바닥권의 물량들은 이 구각구각편에서 다 털어내면서 올려낸 겁니다.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거래량 그 다음 주가 떨어질 때 거래량 현저하게 없다. 그리고 물량 털면서 올라갔으니까 지금 밑으로 빠질 시기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재료는 아니었어요. 특히나 일봉상에서도 흐름이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량 매집하고 안 털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 시점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투매가 발생되고 다시 한번 올린 다음에 여기서 물량 털어내고 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본격적으로 물량을 계속 처분하면서 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보세요. 시가총액 2188억, 대주주 지분 얼마인가요? 80.5%. 그럼 실제 유통되는 금액은 19.5%, 금액으로 환산하면 426억입니다. 426억 현 시점 기준으로. 그럼 거의 6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나누기 6을 하면 71억밖에 안 됐다. 71억으로 이 정도까지 올린다는 건 진짜 조막손세력이 크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71억이 426억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펼쳐졌네요. 벌써 이 71억 물량은 처분하면서 올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지 여부는 지금 현재로선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10,000원이라는 변곡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이 깨진다면 밑으로 지속적으로 빠지고 10,000원이라는 금액에서 지지를 한번 다시 받는다면 세력이 추가 물량을 남겨놓은 상태라 다시 한번 치고 올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10,000원이 깨지면 절대로 추매를 하시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망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정보 주겠다 이거 반등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영상을 희망을 가지고 보세요. 근데 희망은 내 귀에 달콤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쓰다라는 거. 그래놓고 주가 떨어지면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하실 거잖아요. 잠깐의 듣기 좋은 말은 달콤할지 몰라도 현실은 쓰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말을 해드리는 거라 그래서 정확한 가격까지 지금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10,000원. 이 10,000원의 변곡점을 가지고 봤을 때 과연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 이 10,000원의 위쪽에서 주가가 위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로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와 그리고 매매 기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